안녕하세요, 앨리스입니다. 자, 또 오랜만에 이렇게 유튜브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항상 영상을 찍을 때마다 오랜만이에요 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저런 일을 같이 동시에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을 낼 수는 있는데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항상 유튜브를 뒷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봤더니 그래도 구독자가 1000명이 넘는 걸 보고 뭐라도 도움이 되는 컨텐츠를 하나쯤은 올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의 주제는 음악 선생님들의 영어 공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저에 대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선생님들께 영어 공부 팁을 몇 가지를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저는 지금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캐나다에서 있어요. 캐나다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캐나다에 정착을 하고 산 지는 이제 8년 차가 되었고 맨 처음에 캐나다에 온 그 시점부터 보면 한 12년 정도가 된 것 같아요. 제가 맨 처음에 2010년도에 캐나다에 워킹홀리데이로 와서 이제 1년을 지내다가 또 1년은 또 제가 호주도 갔습니다. 호주 1년 워킹홀리데이를 하고 다시 이제 캐나다로 온 케이스인데 이제 12년 동안 이제 해외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해외 생활 전에 한국에서 이제 영어 공부를 한 이야기들을 좀 나눠볼게요. 먼저 제가 한국에서 영어 공부를 했을 때에는 정말 폭망이었어요. 그 폭망이라는 게 시도는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정말 너무너무 많은 시도들을 했고 학원도 많이 다녀봤고 그리고 뭐 영어 스터디 이런 것도 되게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결국은 한국에서는 저는 공부를 잘 못했습니다. 영어 공부를. 그 이유를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영어 공부에 대한 목적이 굉장히 뚜렷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 대학 시절을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작곡을 전공을 했는데 음악보다는 사실 경제, 경영, 마케팅 하는 친구들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친구들은 열심히 음악에 매진하는 동안 저는 마케팅 공모전 따라다니고 막 경제, 경영 세미나 들으러 다니고 막 이러면서 대학 시절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학 시절에 만났던 많은 친구들은 사실 이렇게 경영을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지금도 제일 많이 연락하는 친구들이 다 음악 쪽보다는 다 이제 삼성 다니고 페이스북 다니고 막 이런 친구, 구글 다니고 이런 친구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 사이에서 항상 빠지지 않는 이야기가 영어 공부였어요. 토익 점수 몇 점 나왔다. 나 어학연수 어디 갔다 왔다. 이런 얘기를 항상 들으면서 저는 마음속에 동경이 있었어요. 영어에 대한. 나도 영어 잘하고 싶다. 그러면서 정말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 친구들에게 그런 영향을 받은 거죠. 그래서 영어 공부를 20대 때부터 대학 시절부터 꾸준히는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문법 책도 한번 보고 학원도 다녀보고 막 대학 동아리 같은 것도 해보고 막 이러면서 공부를 했었는데 결정적으로 제가 진짜 나는 영어 공부를 하는 스타일이 좀 다르구나라는 거를 느꼈을 때가 제가 지금도 한국에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종로에 플랜티 어학원이라는 큰 어학원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좀 컸던. 근데 그 어학원에서 공모전을 했는데 제가 그 공모전에서 1등이 된 거예요. 그래서 1등 상품이 그때 이제 제가 대학생이었으니까 벌써 한 15년? 나이가 나오나요? 네, 그쯤인데 그때 한 달에 25만 원씩 쓸 수 있는 1년 이제 그 어학원 무료 수강권을 저한테 준 거예요. 그러니까 300만 원어치인 거죠. 그래서 그거를 딱 받은 순간 난 진짜 영어 공부 이번에 올해 진짜 제대로 해보겠어 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저는 그때 그 300만 원어치의 수강을 했지만 영어는 늘지 않았습니다. 토익 점수도 뭐 나오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무수한 실패를 많이 했어요. 영어를 공부를 해보겠다고 하면서. 그래서 이제 나는 영어를 어떻게 배워야 할 것인가 막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결정적으로 제가 이제 졸업을 하고 서울예술기획이라는 이제 공연기획사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그 공연기획사가 어떤 기획사였냐면은 이렇게 한국에 있는 공연뿐만 아니라 주로 러시아 호두깎이 인형 팀 데리고 오고 브로드웨이 뮤지컬 팀 데리고 오고 유키구라모토 공연하고 막 이런 팀이었어요. 이런 기획사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마케팅 업무를 국내 마케팅을 담당을 하는데 해외 마케팅 하는 친구들을 보니까 선배들 같이 일하는 사수들을 보니까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막 전화로 외국 막 클라이언트들이랑 막 얘기하고 막 어레인지하고 막 아티스트들 왔을 때 막 의전한다고 뭔가 너무 그 마음속에 동경이 생겼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제가 일을 옮겼던 게 그때는 마샤라츠 이런 넘버벌 공연들이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을 때였어요. 난타, 점프 이런 공연들에서 제가 이제 점프해서 마케팅 팀에서 또 일을 하게 됐는데 해외 지원 팀들 있잖아요. 해외 마케팅 팀원들은 한 달에 한 번, 그러니까 1년에 한 대여섯 번은 계속 외국 출장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나도 회사 돈으로 외국을 한번 나가보겠구나. 나가야지. 막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좀 영어에 대한 생각을 더 하면서 제가 그때 워킹홀리데이를 딱 이제 계획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워킹홀리데이로 결국엔 오지 못했어요. 워킹홀리데이로 오지 못하고 이제 다른 비자로 우여곡절이 너무 많았는데 아무튼 이 우여곡절 얘기는 제가 다음에 또 한번 얘기를 하기로 하고 오늘은 주제가 영어니까 그리고서 이제 캐나다에 왔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진짜 영어가 제 삶에 들어온 거예요. 제가 이제 오늘 내가 영어 한마디를 못하면은 일단 일을 하는데 문제가 생기고 내가 영어를 못하면은 일단 어디 가서 밥을 못 먹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사람이 엣지에 몰리게 되니까 영어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 더 집중적으로. 그때 제가 했던 영어 공부 방법들을 몇 가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무조건 문법입니다. 문법을 잘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 잘이라는 건 비동사가 뭐고 그리고 뭐 동사가 뭐고 과거 동사가 뭐고 이런 한국말 이 용어의 정의를 내린 용어도 중요하지만 이게 어떻게 문장에서 쓰이는지를 우리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영어 공부를 진짜 내가 해봐야겠다. 좀 체계적으로 당장 내일 내가 말을 해야 될 문장들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했던 공부가 일단 Grammar in Use라는 책이 있었어요. 문법 책이에요. 문법 책이 워낙 많은데 그때는 이제 Grammar in Use가 좀 핫한 책이었기 때문에 그 책을 사서 그 문법을 그 책을 한 3번 정도 완독을 했어요. 완독을 하면서 일단 문법을 이해를 한 거예요. 문법을 이해를 하고 문법을 이해를 했다는 건 우리가 말의 뼈대를 이제 세울 수 있다라는 거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말을 했을 때 단어는 들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공부한 그런 문법적인 뼈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You are so beautiful 이렇게 했을 때 you, 오케이, 이거는 주어야. are, 이거는 비동사야. 뒤에는 so beautiful, 내가 beautiful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지만 만약 모르는 단어가 나온다 그래도 you are, 내가 뭐 하다는 건데 이 정도는 들릴 수 있도록 문법에 나오는 그런 문법 뼈대가 되는 표현들을 공부를 먼저 했어요. 그리고 나서 문법을 좀 공부를 하고 나니까 뭐가 되냐면요, 선생님들, 그리고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님들 뭐가 되냐면요, 내가 그 영화를 볼 때 혹은 미드를 볼 때 문법이 보여요. 문법이 보인다는 거는 딱 이렇게 자막이 뜨잖아요. 그래서 자막이 뜨면 그 자막을 보면은 모르는 단어들이 껴있는데 그 모르는 단어들 사이에서 내가 아는 문법, 이 문법 구조가 내가 배웠던 이거 과거형인데 아니면 현재 진행형 is pp라 그랬는데 I am running am running ing 이게 나오구나. 이것처럼 문법에 그 틀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단어의 싸움이죠. 단어 싸움. 예를 들어서 내가 나는 밥 먹는 걸 좋아해 라는 말을 하고 싶어. 그러면은 나는 좋아하다라는 건 나는 I, 좋아하다 like. 밥 먹는 거는 영어로 뭐라고 할까? 그러면서 그때부터 문법 뼈대에 맞춰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끼워 넣기 시작을 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핸드폰이 있잖아요. 핸드폰으로 모르는 단어들, 모르는 표현들을 너무너무 그때그때 찾을 수 있는 그런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법 뼈대에 내가 말하고 싶은 그런 표현들, 그게 동사일 수도 있고 명사일 수도 있고 형용사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문장을 만드는 연습을 하시면은 영어의 틀이 잡힙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내가 아는 문장의 구조는 눈에 보이는 게 먼저예요. 귀로 절대로 들리지 않아요. 먼저 미드를 보든 아니면은 좀 간단한 아이들 그런 동화책 있잖아요. 동화책을 보면서 내가 배운 문법을 먼저 찾아보는 거예요. 이거 비동사, 이거 모르는 단어인데 모르는 단어는 한번 네이버에서 찾아보면 되지. 이러면서 문장을 눈으로
눈으로 읽고 문장의 구조가 아 이거는 모르는 단어지만 내가 이 문장의 구조는 알아. 그 다음에는 듣다 보면은 I am이 들리기 시작하고 you are이 들리기 시작하고 I've been 그러면 have pp가 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가셔도 선생님들은 집에 뼈대를 세운 거예요. 제가 오늘 이제 이거를 얘기를 하다 보니까 1탄, 2탄, 3탄을 나눠야 될 것 같은 기분인데 원래 이제 음악 영어에 대한 얘기는 제가 2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탄 뼈대를 세워라. 자, 제가 5살짜리 말을 아주 잘하는 딸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아이가 이제 언어를 배우는 거를 보면서 저는 너무너무 놀라요. 왜냐면은 저는 이제 문법적으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래머 인 유즈 어드밴스드에 나오는 그런 표현인데 어떻게 5살짜리 애가 나한테 이런 표현을 쓰지? 그러면서 너무 놀라면서 사실 mother tongue, 그러니까 모국어의 위대함을 요즘에 정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국어로 배우는 애들은 우리처럼 나이가 들어서 이미 모국어가 한국어로 설정된 사람의 배움과는 달라야 돼요. 이 아이는 모국어가 얘한테 너 동사가 뭔지 알아? Do you know what is verb? What is a verb? 이러면 얘는 verb가 뭔지도 모를 거예요. 동사라는 단어조차도 모를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아이가 배우는 것처럼 우리가 무조건 귀로 많이 들어야 돼. 책을 많이 읽어야 돼. 이렇게 영어를 배우면은 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국어로 배우는 아이들과 영어가 second language, 제2 외국어로 영어를 배우는 사람들은 이 접근 방법 자체가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팁은 무조건 문법책 하나를 부시세요. 문법책 하나를 부시는데 문법을 그냥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문장들을 하나씩 만들면서 비동사, 현재 동사, 과거 동사, 현재 완료 동사 문장을 계속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서 문장이 보이도록 1차는 문장이 보여야 됩니다. 내가 어린이 책을 봤을 때 지금 막 이만한 나니아 연대기 이런 거 원서로 보면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단어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하지만 어린이들 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글자도 큼지막하고 내용이 단순하기 때문에 문법이 보여요. 문법이 보이고 문법이 들리기 시작할 때까지 가시는 게 1단계예요. 자, 1단계는 문법을 부셔라. 그리고 문법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릴 때까지 계속 문장을 만드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문장 뼈대 안에 내가 하고 싶은 말, 그리고 내가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은 하나씩 찾아가면서 문장의 뼈대를 만드는 연습을 하세요. 자, 그럼 2탄은 제가 뒤에 또 연결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탄 먼저 선생님들께 보내드리고 이제 다음 주 중에 2탄을 같이 연결해서 선생님들께 영어에 대한 이야기를 시리즈별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문법 책은 없어요. 문법 책들이 요즘에는 너무 잘 나와서 선생님들 눈에 잘 들어오는 그런 책들을 찾으셔도 되고, 저는 이제 그래머 인 유즈를 사용을 하긴 했는데 요즘엔 그게 이제 15년 전이니까 지금은 또 얼마나 더 많은 문법 교재들이 나왔겠습니까, 선생님들?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를 딱 정해서 같이 우리 한번 공부해봐요, 선생님들.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맨 처음에 캐나다에 왔을 때 영어 못했습니다. 그때가 20대 후반이었어요. 30을 바라보는 20대 후반에.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이렇게 선생님들 앞에서 영어 공부는 이렇게 하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앉아있다는 게, 지금 앉아있으니까요. 앉아있다는 게 제 경험이 선생님들께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이렇게 한번 유튜브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 2탄에서 만날게요, 선생님들. 바이.